네,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제25차 원내 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구원총회를 열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당내에 이 추진을 위한 실무기구를 설치해서 빠르게 탄핵에 흡수한 작성 및 탄핵 종족수 확보를 위한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종족수가 확보되면 지체 없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단일화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종족수 확보가 야당 의석수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족수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핵 종족수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발의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야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특검 선정 작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들 또 더 확대해서 수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핵심 분야는 정경유착입니다. 대통령이 재벌에게 강요하여 모금을 지시하고 그리고 재벌들은 자기 회사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부탁을 하거나 그 혜택을 받을 것을 고려하여 금품을 제공한 전형적인 비리 사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성역없이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식의 정경유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부탁한 금품 이상의 별도의 금품을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 가족들에게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적극적 협조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에서 이 문제들이 1차 수사 발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2차 결과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정말 국민 감정을 건드린 것 중에 하나는 김종 문체부 차관이 박태환 선수의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고 박태환 선수가 그 심적 압박이 너무 커서 올림픽에서 제대로 된 성적을 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포츠 분야를 담당하는 차관이 이런 짓을 해서 국민적 영웅에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게 도대체 이런 관료들이 이 정권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늘품체조 시연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줬다는 보도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졸려하고 얼마나 공건적인 이런 체육 정책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나름대로 낱낱이 밝혀져야 할 제목이고 국정조사에서도 이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기국회 중인데 워낙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또 탄핵 등 워낙 큰 현안들 때문에 법안과 예산 심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전국에서도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2시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법안들 관련해서 상임위 간사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꼼꼼하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법안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해당 상임위 간사들이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윤호중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이 대통령은 법정에서 항변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중립적인 특검이 아니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항변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그 대통령이 그 제도의 피해자인 것처럼 검찰 수사에 약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형사 소추되지 않을 권리, 이것은 대통령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입니다. 5천만 국민 중에 어느 누구가 형사 소추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피해자인 것처럼 약자인 것처럼 뒤집어서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 정말 가소롭습니다. 그 특권이 정말 무거우시다면 당장 특권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시면 형사 소추될 권리도 회복이 될 것이고 또 법정에서 항변할 기회를 무제한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최순실 등 범죄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또 그리고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현직 대통령이 과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국가안보 그리고 국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농단 범죄의 몸통 내지 주범으로 낙인 찍힌 대통령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국무회의 의결이 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아마도 내일쯤 정식 그 협정 체결 사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울러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국정에 관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바로 대통령은 피의자답게 국정에서 손을 떼고 즉각 퇴진하는 것이 대통령이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 역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리고 국정 역사 교과서 공개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과 더불어서 미국의 정책 금리가 12월 인상될 것으로 확정돼 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이미 시중 금리는 올라가기 시작했고 한국은행 역시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21일 1조 2,7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시장 안정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1조 2,700억 원 규모라는 것은 지난
IMF 위기 또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의 국고채 매입인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은행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지금 신경 써야 할 것은 금융 안정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신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서 이미 미국에서부터 물가 인상, 트럼플레이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물가 인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감시를 해야 할 그럴 시기입니다. 이미 10월부터 우리 물가는 전년 대비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대 물가 상승률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금리 인상, 그리고 또 물가 인상, 이 모든 문제에 집중 감시해서 금융시장 안정과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현안 발언을 홍익표 정책위 부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상원 대표께서도 이미 정경유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벌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2세, 3세의 경영승계, 그리고 재벌 오너들의 사명법권, 그리고 자기들의 각종 이권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나 자신들이 원하는 법률 통과와 관련된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력에게 돈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입니다. 아쉽게도 검찰이 중간수사 발표 과정에서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은 재벌 기업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비춰집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정경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경련은 태생부터 정경유착의 산물입니다. 지난 1961년 5.16 쿠데타와 당시 구속된 기업인들을 구제하는 조건으로 정부에게 협조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정경련의 전신입니다. 이제 정경련이 자신들이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매우 엄격하게 정경련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정경유착이 갖는 해악은 매우 심각합니다. 첫 번째, 정경유착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교란하고 위협합니다. 두 번째,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상생의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정경유착은 정치학 고전에서 가장 나쁘다고 표현되는 금권 정치를 가능케 하는 그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정경유착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고 헌법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재벌 오너에 대한 예외 없는 수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돈으로 사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진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사회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이런 각종 폐해와 시장 교란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관련 법 제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정경련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당 부처 상임위가 산업자원통상이기 때문에 제가 해당 상임위에 있습니다. 이 정경련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한정 부대표의 현안 발언.
탄핵 소추 표결과 관련한 현행 국회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 결과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 결정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는 적절하지 않도록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관련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섭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그리고 최근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브라질도 대통령에 대한 국가 지도자에 대한 탄핵 소추 표결을 기명 투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반대입니다. 우리만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적 과반수가 아니라 제적 3분의 2가 필요한 탄핵 소추 결의인 만큼 기명으로 바꿔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회의원들이 우리 민의를 대변하고 있고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국회법 발의 개정안 발의에 여당도 협력과 호응하기 바랍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한정 부대표님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현재 탄핵과 관련돼서 일부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내대표님과 정치위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얘기를 두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정권은 짧고 돈은 영원하다. 지난 일요일 검찰이 선언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중간 수사 발표 결과입니다. 검찰은 죽어가는 정치 권력에는 칼날을 들이대고 살아있는 경제 권력에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듯합니다. 대통령을 피해자로 입건한 헌정사 초유의 사태에도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선 재벌을 비호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수백억이 오고 간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수사하면서도 돈을 요구한 자만 죄가 있고 돈을 건넨 자는 죄가 없다고 강변하는 듯합니다.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100만 촛불의 외침은 검찰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재벌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입니다. 삼성의 최순실 일가 금품 헌납, 국민연금을 이용한 경영권 승계, SK 특별 사면, 롯데 70억 수사 면제, CJ 특별 사면 등 많은 의혹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끝은 결국 재벌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의 최후의 일가까지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돈과 권력이 맞물려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제2의 최순실은 언제든 또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이 없다면 또다시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파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삼성, 현대, SK, ALG, 롯데, 한화, 한진, CJ에 이르는 8대 재벌 기업 총수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의 모금 창구 역할을 맡았던 정경련도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정경유착을 반드시 밝히고 특검에서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또 다른 최순실의 등장을 막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정책의장, 수석부의장이 일관되게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강조를 했습니다. 역시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화두를 지금 이번 정기국회 최대의 화두로 상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시에 발표하겠습니다만 상법, 우리 김종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석고발권 폐지와 관련된 5개의 법안, 이것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피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새누리당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한다면 저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또한 지나가고 계속해서 어두운 정경유착의 역사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사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도 이번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적어도 이 상법과 전석고발권 폐지와 관련된 법안은 통과시키는데 협조해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